5060 세대가 평균 재직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미래에셋의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1년 반이라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60대만으로 한정이 된다면 1년 이내로 아마 줄어들 겁니다. 이 얘기는 내가 특별한 준비 없이 흘러가게 되면 굉장히 직업적인 변화가 심한 영역에서 자꾸 여기저기 직장을 바꾸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한 은퇴자들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은퇴를 하는 나이가 직장인들이 이제 49세, 50세 이 정도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하는데, 그런데 실제 은퇴 나이는 49세가 아니라 72세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퇴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좀 더 취업이 가능한 그런 자격증이 있는지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전직 지원이라고 해서 퇴직하시는 분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노후 생애 설계와 관련된 교육과 상담, 그리고 글을 쓰고 있는 17년차 커리어 컨설턴트 정도영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17년 동안 이런 은퇴나 퇴직하신 분들을 만나고 강의도 하시고 컨설팅도 하시고. 네네네. 그 최근에 책도 내셨더라고요. 네네. 요 책인데 여유로운 퇴직을 위한 생애 설계. 네, 요 책을 내셨는데 관련된 요 책 소개 관련된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퇴직을 하고 나서 좀 사례를 좀 듣고 싶은데, 실제 퇴직을 딱 했어요. 50대인데 퇴직을 했어. 근데 아침이 밝았어요. 그러면 주로 이 현실이 어떤가요? 어떻게 보통 이 퇴직하신 분들이 하루를 보내실까요? 사람마다 너무 다르죠. 네네. 너무 다른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정해진 게 있는 걸 선호할까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내가 뭔가를 일상을 하나하나 다 채워넣는 걸 선호할까요? 저는 한 50대까지 일하신 분을 기준으로 하면. 저는 몸도 지치고 머리도 지쳤기 때문에 그냥 나 몰라라, 그냥 무계획으로 되는 대로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이렇게 그냥 왕처럼 좀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런 영상을 찍으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런가요? 굉장히 특별하신 케이스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요? 예. 일종의 직장인의 관성 같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 30년 정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개인으로서의 야성을 좀 뺏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주는 틀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이 나한테는 익숙하고 쉬운 환경이라는 거죠.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게 더 편하다. 거기에 그렇죠. 이제 네. 습관이 몸이 그렇게 배어 있다라는 거죠. 거죠. 네. 근데 이제부터 하루에서 당신 마음대로 기획하세요라고 하면 한 달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좋죠. 근데 여행은 계속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주만 다녀와도 지쳐요. 한 달쯤 지나면 그것도 시큰둥하고, 그것도 예컨대 배우자가 같이 가준다든지, 그죠? 같이 갈 만한 친구가 있다든지 하면 모르겠으되, 그게 아니면 할 만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은 다 일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남편분들이 어떤 그 격려 프로그램이나 생애 설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가서 아내하고 같이 참가를 해서 오늘 할 일을 한번 적어봐라, 하고 싶은 일을 적어봐라 했을 때 남편분들은 막 고민을 하면서 뭘 쓰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한 10시, 11시까지 적으면 그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분들은 친구 만나고 주민센터 가고 시댁 가고 친정 가고 이런 아이들 케어하고 이런 게 정말 하루가 꽉 차게 이 플래닝을 하는데, 네. 남편분들은 이제 직장을 나와서 할 일이 스스로 뭔가 해야 될 일을 없다 보니까 해야 할 이 시간대별로 적으라고 하는데 10시, 11시면 이제 그다음부터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의 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엄마의 롤이라는 것은 직장을 다닐 때든 직장을 안 다닐 때든 비교적 분명해요. 예. 그런데 남성의 롤이라는 것이 직장에서 주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배제했을 때 집에서 내 역할이 뭐냐, 혹은 사회 속에서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내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답을 시원하게 내놓은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한다. 그러면은 뭐 못 만났던 친구들도 좀 만나고, 뭐 예전에 같은 직장을 다녔던 분들도 가끔 막 찾아가서 점심도 먹고, 뭐 등산도 가고, 취미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낼 것 같은데, 대부분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보통은 처음에는 그렇게들 하시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그게 한두 달 정도 지나면 계속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상 되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헬스. 아니면 뭐 상황이 안 되시면 그냥 산에 가는 거죠. 그게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수단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께는. 그러면은 뭔가 퇴직하고 나서도 내가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찾는 게, 좋아하는 일을 찾거나 아니면 취미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그러면 뭐 퇴직하고 나서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퇴직을 했지만 이 실제 은퇴 나이는 72세, 뭐 73세 앞으로 계속 100세 시대에 이 경제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지잖아요. 일이 소득뿐만 아니라 뭔가 건강에도 또 중요하고. 그게 이론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일단 내가 경험했던 생활을 벗어나는 다른 생활의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안 열려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른 삶이라는 것 자체를 별로 생각해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봉윤 작가님처럼 네. 그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면서 조직 속에 있다는 것은 창조적 부적응이라고 그런 쪽에 가까운 거겠죠. 보통의 직장인들은 사실은 그냥 그 이외의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정해져 있어요. 취업이 안 되면 그럼 창업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직장 동료들하고도 이제 가끔 친한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은퇴 이후에, 퇴직 이후에 어떤 일을 할까, 뭐 먹고 살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 뭐 할 거 없으면 그냥 시골 가서 농사나 짓거나 전원생활 하지, 뭐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구체적인 플랜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직장 생활을 적응을 잘 못해서 어쨌든 빨리 이 직장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또 준비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미리 퇴직 전에 나와서 이런 은퇴 이후의 삶, 퇴직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제일 중요하죠. 저는 퇴직하시는 분이 퇴직 이후에 뭘 할지를 알고 있기만 해도 한 50%는 먹고 들어가는 출발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된 경력을 이탈하신 이후에 뭘 해야 될지 스스로 엄두를 못 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예를 들면 그나마 이제 현장이나 엔지니어 출신들, 뭐 현장 출신들 이런 분들이야 어떻게든 유사한 분야로 가려고 하는데, 사무직이나 관리직을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이 특별한 기술이나 뭐 이런 게 없으신 분들, 사무직이신 분들이 나와서 좀 많이 방황을 하실 것 같아요. 고전을 하죠. 네. 우리나라 중장년직업 문제의 가장 핵심은 이 사무직 관리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 경력 설계나 세계 설계 이런 그 인더스트리에서도 그 부분이 좀 많이 중심이 되나요? 대안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나왔을 때 맞이하는 직업적 현실에서 뭐 그 급여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그 차이가 굉장히 극심하게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요즘 노후에 만나게 될 이 직업 시장의 트렌드가 좀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만나게 되는 트렌드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중장년에게. 지금 우리 시대의 취업률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50대와 60대입니다. 그런데
일은 많이 50대와 60대가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인데, 뭐, 그건 사실 70대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라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50, 60 세대가 평균 재직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미래에셋의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1년 반이라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60대만으로 한정이 된다면 1년 이내로 아마 줄어들 겁니다. 이 얘기는 내가 특별한 준비 없이 흘러가게 되면 굉장히 직업적인 변화가 심한 영역에서 자꾸 여기저기 직장을 바꾸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50대, 60대, 70대는 변화에 대부분 약점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충실한 준비라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대비해서 그 다음 수순을 조금 용이하게 디딜 수 있을 때만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런 현실을 그래도 조금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미리 직장 다니면서 좀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망 자격증 이런 거 검색을 해갖고 나도 한번 이거 해볼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연결이 되는 뭔가, 자격증이 있으면 그걸 좀 공부를 하고 그 유망 자격증을 좀 따려고 하시는데 네. 어떤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좀 옳은 방법인가요? 제가 책에도 그런 말을 써놓은 적이 있는데, 유망 자격증으로 검색할 때는 굉장히 다양하고 독특한 자격증들이 많이 나오죠. 그쵸. 네,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자격증들 중에 사실 얼마나 현실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자격증을 따는 목적이 재취업일 때는 네. 재취업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좀 의심이 많아 보여요. 실제로 이 퇴직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컨설팅하고 강의를 하시면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취업이 잘 안 되시는 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셨나요? 굉장히 많죠.